볼텍스, 제리 힉스, 에스더 힉스죠. 시작에 앞서 여러분은 지금 관계라는 주제를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탐구하려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몸을 받아 태어날 때부터 본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관계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관계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인생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겉보기엔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이라도 관계의 여러 그물망 중 어느 한 코에서라도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인생은 치유되어야 할 병을 안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전형적인 가족 관계를 비롯한 여러 관계의 문제를 깊이 있고 실제적으로 다루겠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의도는 여러분 자신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본연의 웰빙 상태를 이끌어내어 본래의 목적인 확장의 기쁨을 누리면서 삶을 구가하도록 돕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깊고 넓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의 그물망들이 저마다 행복을 노래 부르기 위해서는 낱낱이 문제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깊이 근원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볼텍스라고 부르는 지점에 접속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은 성서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대통령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그룹의식이므로 복수형으로 취급합니다. 아브라함이 전하는 이 가르침의 중심에 놓여 있는 심오한 개념을 굳이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삶이란 자유의 무대 위에서 저마다 확장을 위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책의 메시지들을 가지고 놀면서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보고 음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느끼기에 최상이라고 할 만한 관계의 참맛을 의도적으로 창조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와 밝은 지혜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여러분이 맺고 싶어 하거나 현재 몰두해 있는 온갖 관계들과 관련하여 아브라함의 가르침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은 덜 허용하면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들은 더 많이 허용하도록 여러분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기획한 4권의 끌어당김의 법칙 시리즈 중 3번째 책입니다. 시리즈 첫 권으로 출간했던 끌어당김의 법칙은 2006년에 출간되어 곧바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른 2번째 도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유쾌한 창조자로 아마존 베스트셀러였다가 곧바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시리즈 2번째 책은 머니룰로 2008년에 발매되었는데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전하는 책으로서는 처음으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시리즈 마지막 책으로는 영성과 끌어당김의 법칙을 주제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시리즈 중 첫 번째 책의 기초가 된 자료는 1988년에 오디오 테이프로 출시되었던 스페셜 앨범의 일부입니다. 이 오리지널 앨범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여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인생을 구가할 수 있는 실제적인 해법이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질문들과 그에 답하는 아브라함의 가르침들은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운 상태인 웰빙을 허용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삶을 개선할 수 있게 해준다는 평가를 들어왔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크루즈 세미나를 진행하던 2005년에 우리는 호주의 텔레비전 방송국 프로듀서였던 론다 번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가르침에 기초한 TV 시리즈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계약을 맺게 되었고 그 후 론다 번은 자신의 촬영팀과 함께 동승하여 14시간 분량의 세미나 내용을 촬영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출시된 DVD와 뒤이어 출판된 시크릿은 경이적인 성공을 거두었지요. 아브라함의 가르침의 기본 개념인 끌어당김의 법칙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준 론다 번에게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수백만 독자들의 마음속에 더 나은 삶을 창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능력을 서서히 주입시켰고 더 나은 삶에 대한 요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브라함에 의하면 요청하기는 창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손에 쥐게 되었을 당시에 이미 기분 좋은 상태였다면 여러분은 의식적인 의도에 따라 더 기분 좋은 삶을 향해 소용돌이치며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그다지 좋지 않은 기분을 느끼고 있다거나 심지어는 더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 단계적으로 개선되도록 허용하는 법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암시된 방법은 통해 관점의 전환을 꾀함으로써 삶의 패러다임이 온통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니고 살아왔던 무력함의 사슬을 벗어던지고 여러분 본연의 상태인 웰빙과 일치를 이루어 생생하고 기쁜 느낌의 상태로 나아가게 할 인식의 대전환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석과도 같은 힘을 지녀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진동적으로 일치되어 있는 모든 것들과 모든 관계들을 끌어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목회자인 친구 카스텔로가 1970년 어느 날 내게 말했습니다. 제리, 자네는 결코 자신이 원한다고 나팔 불고 있는 성공이란 걸 얻을 수 없을 거네. 왜 그렇게 단언하는 건가? 자네는 성공적인 사람들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야. 그거야 당연하지.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 치고 남들을 속이지 않고 훔치지 않는 사람이 있어? 물론 그들의 거짓말과 도둑질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자네는 그들이 거짓말과 도둑질을 하여 성공한 것을 비판하고 있어. 남의 성공을 그렇게 비판하면서 자네 자신이 성공하는 일이 가능할까? 38년 전에 어느 날 나는 벼랑간 하나의 다른 관점에 마음의 문을 열었고 그 즉시 거기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제껏 내가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의 에센스를 기쁘게 수령하도록 움직이게 만든 일들이 거의 동시발생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거대한 물결이 아마도 여러분에게도 기쁘게 덮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가장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들을 여러분 앞으로 끌어당기게 될 새로운 생각의 패턴들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문제를 다루는 이 책에서 아브라함은 우리들 대부분이 근거에서 살고 있는 잘못된 전제들을 드러내보기 위해 자신들의 관대한 관점의 빛을 집중시킵니다. 우주법칙과는 한참 어긋나 있는 그런 잘못된 전제들을 접하면서 자신의 인생 체험에 비추어 보게 될 때 여러분은 자신의 삶 속에서 개선을 위한 여지를 보는 것은 물론이요. 자기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근원의 빛을 다시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 해 동안 나를 움직여왔던 두 가지 잘못된 전제들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관점의 단순한 변화가 어떻게 내 인생을 큰 폭으로 즉각 변화시켰는지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엄마는 철저한 반골로 태어났으며 나 역시 아무도 못 말리는 반골이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자신이 원하는 아들로 키우고자 애를 썼습니다. 엄마와 접촉할 때마다 나는 엄마를 내 식으로 길들이려고 격렬하면서도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엄마가 너무나도 공공연히 반골 기질을 드러내는 바람에 나 자신 당황한 적이 적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그런 엄마가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30년 이상 동안 함께 할 때마다 매번 싸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새로운 전제를 택했는데 그것은 정말 완벽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처럼 끔찍했던 여러 해 동안 우리들 각자에게 작동해 오고 있었던 잘못된 전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충분히 열심히 노력한다면 나는 천성적인 반골을 수능주의자로 바꿀 수 있다. 어떻게 그런 것이 통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전제는 이랬습니다. 나는 엄마를 말릴 수 없고 엄마도 나를 말릴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유쾌한 나 자신으로 남겠다. 나 또한 아무도 못 말리는 엄마가 되도록 엄마를 허용하겠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은 엄마의 별스러움을 재미있어 하니까 나는 별난 엄마에게서 내가 보기에 즐거운 요소를 찾아보겠다. 그리고 우리는 내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서로 한계를 부으면서 때리고 치고받고 싸운 지 30여 년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새로운 전제로 바꿀 결정을 했으며 그런 후 40년 동안 우리 사이에는 한 번도 말다움 틈조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지 않았을 테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의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서문을 끝맺고자 합니다. 그것은 풍요에 관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 겨우겨우 살아가던 우리 모두는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행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저질러서 가난한 상태를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뚱뚱해져서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배운 기억이 나지 않나요? 그런 전제만이 믿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전제도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돈을 착취해 간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전제에서 보면 부자인 어떤 사람이 고급차를 샀다면 그는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돈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고급스러운 자가용을 구입한다는 것은 타인들을 잠재적으로 가난하게 만드는 일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 후 결코 다함이 없는 풍요로운 우주라는 아이디어가 내 마음에 떠올랐고 그 결과 내가 채택해서 적응한 단순한 생각들이 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나를 본보기로 삼는 사람들의 삶도 극적인 방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나의 새로운 전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고급 자가용을 산다면 나는 고급스러운 방식으로 작업을 창조하는 중이고 돈을 재분배하고 있는 중이다. 내가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나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수만 명의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게 되고 돈의 재분배를 하게 된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부유하고 어떤 이들은 부유해지는 길 위에 있으며 어떤 이들은 언젠가 부자가 되겠다는 의도조차 전혀 없다. 어떤 이들은 부자가 되는 것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고 믿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기쁨을 증진시킬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부유하건 가난하건 내가 자동차를 구입함으로써 돈을 약간이라도 벌게 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거기에는 자동차 딜러, 대리점업자, 도매업자, 제조업자, 주주, 조립 라인 노동자, 수만 개에 달하는 부품 개발자, 오디오 시스템 디자이너 등이 있다. 또한 철광석 채굴자들, 유리와 플라스틱 제조자들, 페인트와 타이어 제조자들, 트럭 운전자들, 트럭 제조자들도 거기에 포함된다. 이런 너무 비약적이어서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낫겠군요. 여러분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요지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내가 일단 모든 것은 모두를 위해 잘 되어가고 있다라는 전제를 받아들이게 되자 재정적인 웰빙의 수문이 거의 충분하도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웰빙의 문 앞에 서 있고 입장할 것을 스스로 허용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스스럼 없이 고급차를 살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20억 원짜리 투어버스 안에서 이 머릿말을 쓰고 있고 에스더는 뒤쪽의 사무 책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우리만을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돈을 번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만족과 즐거움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 개인적인 사례를 제시한 것은 하나의 단순한 발상이 얼마나 오랫동안 인생을 즐거운 것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지 그 힘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또한 잘못된 전제 하나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얼마나 역동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책에는 여러분 자신이 인생에 옮겨 심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멋진 발상이 곳곳에 심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배해오고 있었던 일련의 잘못된 전제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지우고 새로 고쳤음으로써 여러분 안에 이미 내재된 근원의 빛이 여러분 인생의 빛을 밝은 햇살 속으로 이끌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에스더와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이 공동창조의 모험에 참가하게 되어 무척 즐겁습니다. 아무쪼록 더 깊고 넓은 확장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더해지기를 빕니다.